조니 예빠빠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오늘은 비잔틴 제국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제국 로마. 하지만 4세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 두 아들한테 로마를 동서로 나눠서 줍니다. 그런데 476년 서로마는 게르만족 오도아케르한테 허무하게 망합니다. 그래도 로마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동로마가 내부 쇄신을 거치면서 무려 1000년을 더 버텨냅니다. 이게 비잔틴 제국인데 영토만 봤을 때 동로마 최전성기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였습니다. 그는 서로마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고토 수복 전쟁을 선포하고 이탈리아 본토, 북아프리카, 스페인 남부까지 되찾으면서 지중해를 다시 로마의 호수로 만듭니다. 인류 건축의 기적인 성소피아 교회를 지은 것도 바로 이 양반입니다. 로마법 대전도 정리하고.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인류 최초로 대유행한 전염병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제국의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자마자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와 넓은 땅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7세기 동로마 제국은 사산 왕조와의 기나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지만 대페르시아 전쟁으로 제국의 체력은 방전됩니다. 이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 제국이 발흥하고 북쪽에서는 슬라브족이 남하하면서 제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영토의 대략 3분의 2 이상을 뺏겼다고 하는데요. 사회 시스템도 후퇴하고 그러면서 제국은 코너에 몰립니다. 717년 우마이야 왕조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지만 레온 3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불가리아의 지원과 그리스의 불로 이슬람의 대공세를 막아내면서 제국은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해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황제 레온 3세의 성상성화 반대운동이라는 종교적 내홍이 100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황이 싸우는 사이에 서유럽 영토 라벤나를 상실합니다. 게다가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면서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참나, 이거 레온 3세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영 헛발질을 해버린 거죠. 그 결과 불가리아와 수백 년 동안 지옥같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9세기 마침내 성상 논쟁이 끝난 후 제국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합니다. 이때 니키포로스 2세, 요한니스 1세 같은 칼잡이 군주들이 등장하는데 니키포로스 2세는 불패의 장군이며 전쟁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니스 1세 이 사람은 러시아 바이킹 군대를 멸망시켜버린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이슬람 군대를 제거해버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칼잡이 끝판왕 바실리오스 2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엄청난 자제력과 공격적 방어 정책으로 제국을 괴롭히던 불가리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이때가 제국의 진정한 전성기였습니다. 이 사람 죽었을 때 국고에 황금으로 가득했고 군대도 이때가 최강이었죠. 하지만 바실리오스 2세는 평생 결혼도 안 타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실리오스 이후에 후계자가 없으니까 지방 군사귀족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서 제국의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11세기 제국은 급격히 내리막을 걷습니다. 1054년에는 동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완전히 갈라서 버리고 1071년 만치케르트 전투에서는 셀주크 투르크에게 대패하며 황제가 생포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심장인 지금의 티르키의 영토인 아나톨리아를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이후 코미노스 왕조가 들어서 잠시 중흥기를 이끄나 싶었지만 영토를 완벽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한 70% 정도 되찾았죠. 근데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1204년 비잔틴 역사상 가장 황당한 비극이 터집니다. 이슬람을 치러 가던 제4차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의 수도를 공격해 약탈하고 나라를 찢어발긴 겁니다. 이때 베네치아의 배들이 금강만 성벽에 배를 붙이고 돛대 꼭대기에 설치된 구름다리를 성벽 위를 고정시켜 병사들이 성벽 위로 뛰어내려 성문을 부숴버립니다. 1261년 니케아 제국이 성 안에 있던 어떤 농부가 비밀 통로를 열어준 덕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복했지만 이미 제국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57년 동안 십자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 약탈당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내전 설상가상으로 1299년 오스만 베이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나톨리아의 비잔틴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 치우더니 결국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외한 주변 모든 땅을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비잔틴 제국은 수도만 덩그러니 남은 도시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국어라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십자군이 몇 번 도와주지만 소용없었죠. 1453년에는 오스만의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대군이 쳐들어와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제국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로마의 첫 번째와 마지막 황제가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마는 아우구스투스,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 근데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이름도 같은 헬레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천년을 버틴 생존의 아이콘 비잔틴 제국.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